정광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제가 오늘 작심하고 여기 나온 이유는 네. 과거에 제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한 말씀 중에 네. 내 인생으로서 가장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게 수명이 다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은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생각을 이 분야에 깊이 안 해보신 분들이나 네. 저같이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뭔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아니 멀쩡한 대한민국에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네. 또 저녁에 또 서쪽에 해가 질 텐데 또 정광훈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 역사뿐이 아니라 또 인류사 예.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취미가 있어서 깊이 제가 통찰을 해봤는데 BC 기원 전에 일어났던 것은 주로 세계사가 6개 제국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 에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네. 그 다음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 네. 그 다음에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입니다. 이게 6개 제국으로 BC는 이루어졌는데 그 6개 제국도 보면 일어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공통적이에요. 네.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지도자가 멍청한 놈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반드시 그 날은 끝나. 아하.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요. 네. 이렇게 볼 때에 대한민국이 지금 수명이 다 됐다 하는 이유는 네. 야당도 여당도 네. 좌파도 우파도 전체 합해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게 본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네. 특별히 저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거의 간첩으로 제가 규정을 했거든요. 네. 간첩을 규정했는데 강화문에서 제가 문재인 간첩이라고 3년 동안을 내가 소리 질러가서 네. 제가 깜빵 3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네. 제가 그 허선아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때 네. 허선아 그 부장판사가 작년에도 최우수 판사였습니다. 네. 그 전에도 최우수 판사였습니다. 그 여성분인데 그분이 그 저한테 물었어요. 왜 목사님은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게 물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냐 그랬어. 그것은 문재인이가 네. 그 판문각에서 그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그 내용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예. 바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하. 그래서 그분이 최우수 판사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재판받으면서 그분에게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일반 보통 이 판사님들은 피고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네. 변호사한테 통해서 말하라 그러고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손을 들었어요. 네.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보라 그래. 네. 어떨 때는요 30분 동안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네. 이게 최후 진술이 아니고 재판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최우수 판사를 하는 거야. 네. 그 충분히 듣는 거야 다. 예. 그럴 때 제가 사실은 거기서 많은 시간을 주시니까 네. 그 재판받는 내용보다가 배경이 있죠.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가.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제수복을 입고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에 대해서 네. 쫙 역사 과정을 설명했어요. 아하. 예. 그 과정의 핵심이 뭐였었냐면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는 거죠. 이건 사실 아닙니까? 예. 3일 후에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이 터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거죠. 네. 이 전체의 프레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하여. 네. 네. 첫째는 뭐냐.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한번 선택해보라는 거야. 네. 그때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그 김구도 있고 여운형 조수왕 뭐 김규식
다 있는데 왜 두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건 역사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일성과 이승만이야. 그렇습니다. 딱 둘 중인데 우리는 이승만 선택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선택은 뭘 강요받았냐? 어떤 세상에 살래?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네.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이승만의 건국 4대 기둥이거든요. 네. 이 세상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중동맹이 뭐냐? 중국을 친구로 살래. 그렇죠. 예, 우리는 한미동맹. 네. 그 다음에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저게 이제 종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의 거대한 종교로. 주사파 종교에서 네 가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뭐냐? 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어요. 네. 똑같이 80년, 76년을 살아보니까 북한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 나라가 됐고 네. 우리는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 우리가 사실 지하경제가 심하잖아요. 네. 감천도 돈이 많잖아요. 솔직히. 네. 명동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그거 까발리면요. 사실은 세계 4위라 그래요. 우리가. 예.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엄살 부리느라고 네. 뭐 WTO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엄살 부려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피부 경제 실제로 사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예. 저는 붕사니까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전 세계에 뭐 미국 뭐 캐나다 뭐 저 호주 뉴질랜드 다 해봤는데 네. 일본 다 해봤는데 부흥회 해보면 알아요. 부흥회 해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는지 한국이 제일 잘 살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보세요. 한 가족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빠 다 중에서 누가 하나만 일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 미국은요. 네. 둘 다 쎄 빠지게 일 안 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 병들면요.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라도 살자. 또 아니면 병든 사람하고 같이 살면 국가 지원금이 안 나오고 왜 한 사람이 버니까. 예. 차라리 이혼하면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은 국가가 어쨌든, 보내.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기상천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강력히 저항했던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 그 찌꺼기들이 지금도 밑바닥에 버티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주로 호남 쪽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뭐냐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음. 우리 그 고 박사님은 대학 다닐 때 주사파 안 했어요? 주사파랑 싸웠죠. 아, 군대 깜빵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거는 민주주의 운동. 아, 종류가 다르네. 자유민주주의 운동. 아, 자유주의. 그 독재 정권 타도 그게 예,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70년을 살아봤는데 네.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연방제로 가자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말에 국민들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말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말기 현상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제가 알았고 네. 그래서 2019년 6월 8일 날 제가 7가지 조건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네. 시국 선언문을 그때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니까 정치가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지금 제 말을. 예. 오히려 또 교계 목사님들도 못 알아들어. 오히려 평신도들이 알아들었어요. 네. 네. 역시 평신도들이 밑바닥이 대단해요.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제일 심한 사람이 뭐냐? 강남의 아줌마 부대. 난 그래서 강남이 왜 강남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 강남 사는 사람들이 학력도 높고 다 위대하지만은 예. 그때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강남의 아줌마 부대들이 광화문 광장을 뛰어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광화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그 결과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었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또 대한민국이 말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느냐? 네. 5년 연기됐을 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하. 왜? 네.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딱
결심했을 때는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네. 혁명으로 접근해. 혁명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도, 기존 상식으로 도저히 나라를 바로 못 잡을 때 네.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평온한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예. 생각하고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평상시 정치. 평생 정치. 예. 이러면 저거는 5년 후에 5년도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영상 하나 내가 보여드렸죠. 네, 네. 자, 이 영상을 뭘 말합니까? 이거 벌써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 같아요. 좌파들이. 확실히 났어요. 예. 저는 작년에 지금 이 코너에 나와서 예. 호박산 코너에 나와서 이런 현상이 6월 달에 일어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예측했죠. 예. 그런데 이게 2달 연기됐거든요. 2달 연기됐는데 그 2달 연기된 것도 왜 연기되느냐.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문에서 계속 토요일 집회를 하니까 아, 예. 2달 연기됐는데 제가 네. 하도 그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네. 2달 전에 강화문 집회를 중지해 버렸어요. 음. 중지하니까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얘들이. 예.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 외국에 순방하고 돌아오신 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와 똑같은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건국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남노당들이 완전히 개판 칠 때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예.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대통령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 위기 상황을 네. 이거는 김건희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아. 결국은 체제를 바꿔서 네.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문재인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뭐 한동훈 저 국회에 매일같이 출근시켜가지고 그 젊은 사람 말이야 고생만 시키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보탤게요. 말씀하신 대로 좌파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암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림으로써 일시 성공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서 내처 한 20년 50년 집권해갖고 완전히 적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이없이 네. 이 자기들이 키운 윤석열한테 지금 한 칼 맞고 지금 정권 뺏긴 아니 거 솔직히요 윤석열한테 맞은 게 아니라 강화문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자기들이 그래 놓고 나니까 네. 제가 보기엔 말이에요. 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법의 칼날이 시시각각 지금 그렇죠. 자기들을 향해 오잖아요. 맞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편안하게 밤잠 잘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은 죽기 살기예요. 뭐 그렇죠. 뭐 내일 주거나 모레 주거나 뭐 맞아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한판 제대로 떠놓고 뜨고 보자. 목숨 걸고. 지금 이런 거거든. 네. 그런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네. 인사들이 네. 과연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좌파와 싸울 그 자세와 의지가 돼 있냐. 네. 이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네. 속도가 너무 늦고 어. 속도가 너무 늦어요. 다시 말해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그냥 뭐 저 야당하고 막 논쟁이나 하고 말이야. 네. 네. 이러면요 100% 말려 들어가 버려요. 건국 후 70년 동안에 북한이 직접 간첩학교 나온 간첩학교가 최하가 7년이래요. 네. 7년 동안 교육을 한대요. 해서 남한에다 파송한 직파간첩. 네. 그 이름이 직파간첩이 15만 명. 15만. 예, 15만 명이고 지금도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황장엽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5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김우선 선생님 그래요. 황장엽 선생님은 원체 위에 계신 분이라서 네, 실무자는 아니지. 예, 실무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래 네. 황장엽 선생님이 뭐 5만 명이라 그럴 때 자기가 웃었다 그래요. 무슨 5만 명이냐고. 그다음에 이제 직파 간첩이 내려와서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난 사람을 세뇌시켜서 만든 간첩, 고정 간첩. 고정 간첩이 얼마냐? 김국선 선생님의 증언에 하면 딱 10배라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야. 그러네요. 예. 150만 명. 자, 그다음에 자기는 간첩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간첩이다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는 숨기는 거야. 음. 자녀들한테 숨겨. 네. 친구한테도 숨기는데 그 고정 간첩을 따라 150만 명을 따라 같이 말을 하고 같이 행동하는 이걸 동조 간첩이라 그러는데 네. 그건 본인은 간첩인지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데 주장을 똑같이 하고 그래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분의 증언이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네. 이미 벌써 말려 들어간 사람이다. 음. 그럼 내가 그랬어. 이 대통령 선거 찍은 사람을 다 저 간첩 동조 세력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장하는 제1 철학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전체 다 그러냐. 네. 이재명이가 쓴 그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이 있거든. 자서전. 네. 이 자서전이 선거할 때는 다 걷어들여 버렸어. 일단 대통령 이기고 보려고. 네. 교보문고에 가면 없어. 예. 근데 그걸 걷어들이기 전에 미리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어느 교수님이 가져와서 나한테 브리핑한데 보니까 전체의 핵심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야. 네. 그러면 이재명과 문재인과의 차이가 뭐냐. 문재인은요. 내가 모처럼 내 문재인에 대해서 좋은 말 한번 해주겠습니다. 좋은 말 뭐냐.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노무현 때 수석할 때 있었죠. 네. 그때의 국무위원이 누구였었냐면 김승규 장로님이야. 예. 국정원장 하신. 그분이 법무부 장관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하고 같은 청와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해봤는데 네. 김승규 장로님이 나한테 증언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문재인 인간적으로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이래. 아이 장로님도 또 문재인한테 세뇌당했어. 그럼 뭐야 그랬더니 실제로 대해보면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근데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대. 문재인의 인간 본성은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가. 네. 옛날에 그 변호사 할 때요. 그냥 막 자본주의의 최고의 꽃이라고 하는 부산 아파트에 요트를 사가지고 요트 옆에 회장도 하고 이게 문재인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그런 문재인이 대통령이 딱 되자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저거는 북한의 포소대 간첩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네. 확신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말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예. 우리 저 시간 걱정해 주시니까 한 5분 남았거든요. 아유, 제가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네. 양해를 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좌파들은 70년 동안 계속 적화 야욕을 벌인 적도 없고 그렇죠. 적화 전략을 네. 중단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우리의 대응이 문제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 대응해서 건국했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잘 대응해서 체제 경쟁에서 네. 이겼고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네. 한 네. 이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네.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자,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 예. 아까 내가 국가가 끝날 때가 되면 말기 현상으로 지도자가 멍청한 놈이 선다.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의 전략을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하,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사파의 이론에 국민들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나라가 망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네. 옛날에 다 뭐 제국들이 망할 때도 다 그랬어요. 적들의 주장을 동의를 한다니까요. 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망할 때도 국민들이요 뭐라 그랬냐. 차라리 이 나라는 일본에게 위탁 정령하는 것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지금만 보세요. 뭐라 그러냐. 연방제 통일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네, 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만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고 네. 대안을 말해요. 대안을. 그 나는 일단 1차 대안은 성공했어요. 왜?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광화문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광화문에서 안 만들었으면 네. 24만 표로 이길 수 있겠어요? 고 박사님도 그때 같이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예. 그냥 하셨는데 네. 그러나 이것이 다 완전하게 이긴 것이 아니고 예. 결국 5년 연기됐는데 이제 저는 이 상태에서 절대로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다. 네.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이 시대에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목회하기도 바쁘고 나는 부흥하기도 바쁘지만은 나라가 북한의 연방제로 간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먼저 번 3년 동안의 가문 운동은 네. 일단은 5년 연기시켰고 대한민국 수명을 이번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 떠서 네. 10월 3일을 D-Day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혁명을 해서 네. 완전히 국내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10월 혁명의 주제입니다. 예. 시베리아를 내쫓든지 아니면 북한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당탕 하든지 예. 이런 것을 바깥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 어차피 북한은 망한구나. 네. 이때 네. 차라리 내가 공로 세워서 저 새끼 총 쏴서 없애버리고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도록 북한 내부에서 예. 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10월 3일 국민대회를 해서 예, 이것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뱀을 상대할 때는 뱀 대가리를 쳐버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뱀꼬리 잡고서 백날 해봤자 맞아요. 역공 받아서 물려 죽죠. 맞아요. 대가리를 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 대가리를 치자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고 네. 핵심은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하나만 해결해버리면요. 네. 남북한의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거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 3일 날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그래서 10월 3일은 예. 우리가 3년 전에 10월 3일에 그 국민대회가 네. 그 사실은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류 그렇습니다. 역사의 예. 기록인데 이번에는 실제 1,0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전 국민들이. 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네. 나라가 없는데 뭔 가정이 있나요? 음.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켜져야 되겠다는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은 네. 두 사람만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누워 계신 분 안 오셔도 되고 그분들은 유튜브 켜놓고 보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 초상이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빼드릴게요. 나머지는 전 국민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서 우리가 임팩트를 줘가지고 10월 3일을 네. 우리는 혁명의 기점으로 삼아서 이래야 윤석열도 지켜내고 우리나라가 자유통일로 갈 수 있지. 예. 예, 안 그러면요 100%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월 3일 그렇습니다. 광화문으로. 네, 전체 전 국민 다 대한민국 나와야 전체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1,000만 조직을 예. 계속 해왔고, 네. 아, 저는 더운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계속 1,000만 조직을 위하여 예. 해서 10월 3일이 되면은 이 전국에 3,500개 동네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네. 좌파애들이 인민위원회처럼 박헌영이 인민위원회처럼 조직을 다 해놨습니다. 이미. 해놨어요. 예. 해놨는데 이걸 우리는 10월 3일 날 다 깨고 네. 자유마을로 선포했습니다. 아. 3,500개 자유마을을 선포해서 네. 우리 마을도 내줄 수 없다. 빨갱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가고 해서 10월 3일은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난 날. 제일 기뻐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우리 대표님 좀 뵈려고 했는데 워낙 전국을 다니시느라고 그렇습니다. 한 달 이상 못 뵀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하시느라고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 3일 광화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까 두 분은 양해하겠다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그다음에 초상 나신 분. 그렇습니다. 빼놓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10월 3일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습니다. 국민혁명을 제대로 시작합시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살리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자유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